여러분, 혹시 아이디어 하면 뭔가 막연하고 소수의 천재들만 번뜩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예술처럼 느껴졌던 아이디어 구상을 아주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만드는 법, 바로 이 강력한 새 파트너, AI와 함께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드물까요?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들잖아요, 그쵸?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 바로 우리 뇌의 생각 습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아이디어 킬러들입니다. 첫째, 고정관념.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라는 생각이죠. 둘째, 확증 편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능적 고착. 벽돌은 그냥 집 짓는 데 쓰는 거지 다른 용도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낡은 틀에 딱 가둬버리는데요. 여기서 AI가 등장합니다. AI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시원하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만의 아이디어 공장을 한번 돌려보자고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토대 쌓기입니다. 우리가 대체 뭘 해결하고 싶은 건지 그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렇다면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번뜩이는 생각? 아니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새로움과 가치. 이 두 가지가 만나야 해요. 뭔가 새롭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진짜 강력한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디어의 퀄리티는요, 전적으로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즉 문제의 퀄리티에 달려 있습니다. 매출을 어떻게 늘릴까? 이건 너무 막연하죠. AI도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대신에 전환율은 높은데 재방문이 적은 20대 신규 고객이 다시 사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AI가 명확한 타겟을 잡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를 명확히 했으니 에너지를 확 끌어올려서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낼 시간입니다. 바로 아이디어 폭풍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질보다 양, 일단 판단은 접어두고 AI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팁을 드릴게요. AI에게 역할을 주세요.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페르소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애플의 수석 제품 디자이너야. 너는 아마존의 데이터 분석가처럼 생각해봐. 아니면 디즈니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아이디어를 내봐. 이런 식으로요.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할지 정해주면 결과물의 방향과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써볼 기법은 강제 결합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억지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AI랑 잘 맞냐면요. AI는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외의 연결고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거든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친환경 텀블러란 메타버스를 합쳐서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AI가 뭐라고 했죠? 텀블러를 사면 메타버스 아바타 한정판 디지털 스킨을 준다. 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해서 이렇게 실용적이고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음은 스캠퍼, SCAMPR라는 기법입니다. 이건 좀 더 구조적인 방법인데요. 기존 아이디어를 7가지 다른 질문을 통해 비틀어보고, 뒤집어보고, 또 새롭게 발전시켜보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새벽 배송 서비스에 이 스캠퍼를 적용해달라고 AI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럼 AI는 바로 대체 관점에서 배송 기사를 드론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또는 결합 관점에서 아침 식사 구독 서비스랑 합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쫙 뽑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고 체계적이죠. 자, 이번 기법은 좀 특이해요. 역발상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다 아니라 정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아주 강력한 기법입니다. 왜 강력하냐면요. 이 사례를 보세요. 반려동물 유치원 사업을 망하게 하려면 이라고 물었더니 주차도 안 되고 근처에 공원도 없는 곳에 가게를 내면 됩니다. 라는 답이 나왔어요. 자, 실패 요인을 알았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죠? 바로 성공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아, 고객이 많은 곳, 공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최우선으로 찾아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실패를 상상하면서 성공의 길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정말 정신없이 쏟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혼돈처럼 펼쳐져 있죠. 이제부터는 이 혼돈 속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흩어진 아이디어들을 차분히 평가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턴 생각의 모드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발산적 사고, 즉 판단 없이 양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렴적 사고로 전환해야 해요. 즉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최고의 것을 걸러내는 거죠. 양에서 질로,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까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스 프레임워크인데요. 쏟아낸 아이디어들의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인간과 AI의 파트너십. 어떻게 우리의 통찰력과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결합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기.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건 우리입니다. 둘째, 연결하기. AI가 쏟아낸 개별 아이디어들을 엮어서 더 큰 그림, 더 큰 비전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하기. 데이터와 분석을 넘어서 우리의 직관과 가치관 그리고 전략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인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명의 모든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AI는 가능성을 생성하고 당신은 목적을 제공합니다. 네, AI는 우리 앞에 수많은 길,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갈지, 그 여정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지는 바로 우리, 당신의 몫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